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유명 억만장자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지나쳐서 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유명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최근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롱숏 어떠한 비트코인 포지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일상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네, 그는 앞서 암호화폐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형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베이시스에 투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8,000달러대로 밀려나면서 전문가들이 8,200달러 재진입 시 상승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8,200달러 선에서 8,000달러 선으로 밀려났는데요.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네, 투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8,200달러에 재진입해야 상승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네, 시세 정보 분석 사이트죠. 코인마켓캡에 따르게 되면 이제 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8,034달러로 전날 동시 대비 7.5%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날 오전 9시와 9시 5분에 대규모 매도세를 만난 탓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8,200달러에 다시 도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로시 로저는 3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내 8,200달러, 네, 8,200달러에 근접할 필요가 있다며 8,200달러 밑을 밑돌 경우 가격은 7,000달러 후반으로 계속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유비라는 계정을 쓰는 코인 전문 투자자도 트위터를 통해서 8,200달러가 비트코인의 1일 지지선이고 8,500에서 600달러 사이에서 기세가 줄어들 것으로 짚은 바 있다며 그 다음 단기 반등을 보이거나 8,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많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모습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방금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비트코이니스트가 이번에 시작된 비트코인 단기 하락과 관련해서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 사용자로 추정되는 두 개의 주소가 총 2.5만 BTC 이제 그 한화 기준 2,545억 원 규모를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그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BTC를 재매수했고 현재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완전히 조작됐다. 그러면서 자유시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하락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로컬 비트코인즈가 법정 화폐 거래 정식 중단을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하락의 요인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글로벌 P2P 암호화폐 거래소 로컬 비트코인즈가 현지 법정 화폐 거래를 중단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로컬 비트코인즈는 이제 4일 돈 세탁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영향으로 법정 화폐 거래와 일부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게 됐다며 이에 6월 1일부터 특정 지역의 현금 거래를 중단한다 이렇게 공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로컬 비트코인즈가 이제 법정 화폐 거래를 돌연 중단하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핀란드 정부가 올 초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여파로 인해 로컬 비트코인즈가 핀란드 금융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다고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네, 로컬 비트코인즈의 본사는 핀란드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말 로컬 비트코인즈는
이란 이용자들의 플랫폼 접근을 금지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5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0만원 선, 91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8만원, 네, XRP는 다시 400원대로 회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또 난리가 나겠죠. 역시 리또 속이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도 네, XRP는 또 XRP만 욕을 먹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네, 리또 속, 리항호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비트코인 SV만 계속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SV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걸까요? 이거에 관해서 내용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대법원이 은행 코인 거래소 계좌 차단 못한다. 한국 상황은 어떤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코인 거래소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루미 은행이 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코인 거래소 비츠 오브 골드의 계좌를 차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2017년 이제 이스라엘 대법원은 비트코인 거래가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츠 오브 골드의 루미 계좌를 차단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이듬해에는 아나트 바론 판사가 루미 은행이 이 코인 거래소의 계좌를 동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뤄진 셈이라고 합니다. 네, 이 판사는 이제 5년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AML법을 위반한 자금 세탁 이거에 관한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좌를 차단할 근거가 없다며 법원 명령을 결정했다고 해서 은행의 행태를 면밀히 뜯어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법원이 코인 거래소에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 사부는 은행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 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인 거래소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도 신규 발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규제 기관의 정책 변화는 없다면서 금융위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은행 창구 지도를 통해 자의적인 규제를 지속하는 모양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뭐 가상계좌 물꼬를 트는 건가?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 그거는 그냥 뇌피셜로 쓴 이런 거래소들끼리의 금융위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하루빨리 신규 계좌에 물꼬를 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5월에 상승장 덕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신규 거래가 오픈이 되었으면 많은 자금의 유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네, 리플의 CEO가 리플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네, 중소기업은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강력한 기둥이죠. 게다가 그들은 국제 결제 지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만큼 송금 과정을 최대한 마찰 없이 만들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데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과 높은 대기 시간에 지친 기업들을 위해 리플은 저렴하고 시기적절하게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출고하고 있다. 이더리움 월드뉴스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의 CEO 빵형이 따르게 되면 중소기업이 국경을 넘어 송금하거나
받을 경우 리플 네트워크의 힘을 이용한다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빵형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은 기존 시스템보다도 더 부드럽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 영향이 훨씬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리플과 손잡고 있는 중소기업 중 하나인 트랜스퍼고는 산업 혁신에 대해서 흥분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국경을 넘는 송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리플을 통한 송금은 90%가 더 저렴하고 3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2월에 트랜스퍼고 운영 책임자가 우리의 비전은 글로벌 실시간 결제 회사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리플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과 XRP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470원짜리밖에 되진 않지만 참 아쉽습니다. 가격 면에서만 보면은 아쉽지만 리플이 하는 사업 확장 속도를 보게 되면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2019년 과연 리플이 얼마나 확장을 하게 될까요? 그와 관련해서 리플의 XRP도 같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희망찬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블록체인 시스템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전력 공급사죠.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국내 2개의 전력 공급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한전은 한국 정부와 국영은행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총 159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에 따르게 되면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의 전력 생산과 유통에 있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REC 시스템 구축 계약에 이어 한전과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부발전의 신정식 사장이 신사업 개발뿐 아니라 포용에도 모든 핵심 역량을 준비하겠다. 새 기관의 협력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분권 시대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네오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메인넷을 위한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계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네오가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인 위임된 비잔틴 장애 허용 메커니즘 2.0을 메인넷에 구현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알고리즘은 즉각적인 트랜잭션 마무리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DBFT 2.0은 장애가 발생한 노드를 다시 네트워크에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블록의 노드 할당을 강제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키는 커밋 단계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DBFT 2.0은 네오 블록체인 네오 3.0의 핵심 단계라고 하는데요. 네오 3.0이 대규모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유튜브, 알리페이, 텐센트, 블리자드 같은 거대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싶다. 네오 3.0을 통해 이러한 거대 조직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거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네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오에 투자하신 분들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블록원의 CEO가 보이스 중국 KYC 방안 빠른 시일 내 발표 예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이제 이오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많은 발표를 했었는데 특히 블록원의 CEO가 이제 SNS 서비스 보이스에 대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이스는 역사상 가장 공평한 토큰 분배가 될 것이며 이용자들은 KYC를 거쳐 모두 평등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네, KYC는 보이스에는 익명 기반의 서비스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KYC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보이스의 장점은 단점을 크게 앞설 것이라며 이용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네, 우리는 현재 단일의 신분 인증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최종적인 형식에 대한 컨펌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궁극적으로 KYC의 가치를 이용자들에게 돌려주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 이용자들의 KYC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후오비 창업자가 워렌 버핏과의 식사 회사 관계자가 대신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네, 리린 후오비 공동 창업자가 SNS를 통해 저스틴 선에 이제 초대에 감사한다며 쉽게 얻기 힘든 귀중한 교류의 기회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후오비 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나를 대표해 참여할 것이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까지 이런 기회가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희귀한 중요한 귀중한 기회인데 왜 이렇게 보낼까요? 저 같으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스틴 선이 이제 이런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우지안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비탈릭 부테린도 데려간다고 하고 이렇게 한 7명 정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거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기기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개발진은 국어라는 중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SV 진영을 대표하는 미디어 코인기기 비트코인닷컴이 진행 중인 비트코인 캐시 개발팀 후원금 펀딩 이벤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네, 코인기기는 만약 애초에 투자자와 기업이 비트코인 캐시에 관심이 있었다면 비트코인 캐시 개발팀은 충분한 자금과 뚜렷한 로드맵이 있었을 것이라며 후원금 펀딩은 5일이 지났지만 103개 비트코인 캐시에 불과하다며 목표의 8,000개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ABC 참 여거저거 욕을 많이 서로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XRP 기준 475.71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2원 떨어졌네요. 473.37원. 네, 지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 이러한 하락 뒤에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